자, 공인중개사 법령 실무 27회 기출문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이네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개혁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이다. 그렇네요. 개혁 공인중개사란 말이 나오면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등록 이 두 문구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자가 포함이 된다.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함됩니다.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그러네요. 소속 공인중개사는요. 중개업무도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어요.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보조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네요. 이례적 행위, 우연한 기회 행위라든지 이례적 행위는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옳습니다. 5번이네요.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2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장포 7, 11명 이내의 위원들을 구성해 장포 7, 11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포 7, 11 3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에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중개 보수는요.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요.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도에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그렇죠? 본인이 연구, 용역, 감정을 했으면 당연히 그 심의의결에서 빠져야 되겠죠? 제척됩니다.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있네요.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1번 시도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정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다. 2개월이 아니고 1개월이죠. 숫자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2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3년 동안 시험시가 제한된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시험시가 3년 동안 제한된다. 그 말이네요.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란, 양도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사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그렇네요. 5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겠다는 얘기는 자격증 양도되어 이런 얘기네요. 자격증을 양도된 경우에는 시도에서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기속 취소입니다. 기속 취소. 해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이 되겠네요.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 기준으로 옳은 것은 가르고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특수법인은 제외하고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건축물 대장에 이지된 건물에 100제곱미터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한다. 사무소 면적 제한 없습니다. 2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3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에 자본금 5천만 원 있으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이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 없어요. 4번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니까 맞네요. 자, 그리고 상법상 회사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5가지 회사가 있죠. 그래서 이 회사 종류를 불문하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맞고요.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이 아니고 3분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돼요. 따라서 지금 옳은 걸 찾으라 그랬죠? 옳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4번이 옳은 것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입니다. 집행유예는 격격사유죄예요. 유예기간 동안 격격사유죄죠. 3년간 유예된 경우에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유예기간이 종료된대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니까 결격사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결격사유자가 아니면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등록할 수 있다. 맞네요. 2번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종료되고 3년이 지나가야 되는데 2년밖에 안 지나가서 이 사람은 결격사유자네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어요. 결격사유자니까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 안 된다. 3번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그렇네요. 이중자 3가지가 있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 중에서 이중 등록하고 이중 소속은 필등취.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이 해산한 경우 해산한 전 이사는 존재하지 않는 거네요. 해산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존재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잔고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필등취예요. 5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맞네요. 자, 협회 통보상 등, 휴, 분, 사, 고, 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겁니다. 등록에 관한 사항, 협회 통보할 사항 맞습니다. 해서 틀린 것을 찾으라 했을까? 2번이 되겠네요. 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중 등록 및 이중 소속, 이중 소속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또 개설 등록하면 이중 등록이 되겠네요. 이는 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 등록한 게 역시 이중 등록에 해당하고요. 개업공인중개사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소속이 되기 때문이다. 를 이중 소속 금지에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정의 1,000만 원의 벌금이 이중자 들어가는 3가지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는 행정형벌이 1, 2천입니다. 맞네요. 해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 리을 5번이 되겠네. 다네요. 5번이 되겠네. 네, 밑에 놓고요. 네, 5번이었고 7번 공인중개사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 공인중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고려해야 되죠. 재등록 개공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려면 폐업기간이 1년이란 말이에요. 폐업기간이 3년이 지나갔으면 등록 취소할 수 없어요. 폐업기간이 3년이 지나. 근데 1년 이제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년이 지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록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폐업기간이 3년 미만이니까 1년이냐 2년이냐 그 폐업기간도 따져야 되고, 또 그 사유가 업무정지냐 등록 취소냐 그 사유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니까 고려 대상이 아닌 게 아니고 고려 대상이다. 2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결격사에서 벌금형이란 말에 나오면 긴장을 해야 되는데요. 금액부터 체크되죠. 200만원의 벌금이면 300만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결격사유자가 아니에요. 결격사유자가 아니다. 그럼 5년이 경과가 되지 않는 사람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아니죠? 아예 지금 결격사유자가 아니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3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소속 때문에. 4번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 중개를 의뢰한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죠. 처벌 대상이 아니다. 5번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건물이니까요. 유치권 행사되더라도 건물이니까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침입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 등록한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소유권을 확보해도 되고, 뭐, 전세권을 확보해도 되고, 임차권을 확보해도 되고, 무상 사용 대차권이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2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했다. 속한이 아니고 제외한 시군구에다가 할 수 없습니다.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를 관한 등록관 증인. 분사무소 항상 머릿속에 주된 사무소. 4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걸 특수법인 그리죠.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5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를 권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맞네요. 그래서 틀린 것을 찾는 거니까 2번이 되겠고요. 여기까지네요. 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중개인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돼요.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죠. 2번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인장을 인변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인변 7. 3번 소속공인중개사 인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에 합니다.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으로만 등록이 된다? 아니죠. 법인 인장으로만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 법인 인장 또는 법인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하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되는 것은 아니네. 틀린 것은 요거네요. 4번. 5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대신한다. 인감증명서 때다가 법원에 이제 등록관청에 갖다 내면 된다. 이런 얘기네요.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1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보조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단수 농후보조 두 문구가 기억나야 돼요.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소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한 업무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두 가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단순 업무 보조, 두 문구가 기억나야 돼요. 2번 중개보조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이 아니고 종열, 이거 뭐 우리 워낙 많이 잘 아는 거죠. 종열, 종료되고 나서 열흘 내에 등록관청 그 사실을 신고됩니다. 고용신고는 종료신고입니다. 종열, 사후신고예요. 종열. 정답은 요거네요. 2번. 3번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용하고 나서 그 전에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전 종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전 종렬 기억합니다. 5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 행위로 본다. 네, 맞네요. 업무상행위 본다. 정답은 2번이고요. 1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답니다. 사용해야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두 문구 중에 하나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5개 광고물. 간판을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판 없이 장사해도 돼요.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연락처가 아니고 성명입니다. 성명을 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간판 실명제 그러죠. 간판 실명제예요. 이름을 기재하는 거지. 연락처는 기재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해서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3번이고요.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그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명칭들은 개공들만 사용해야 되니까 개공이 아닌 사람들은 사용할 수가 없고 만약에 세했던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개공들만 표시 광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네, 맞네요. 휴업은 3월을 초과하는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 신고하는 것이고 3월 이하 휴업은 휴업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개월은 휴업 신고할 의무가 없고요. 2번 취약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요입치죠. 요양,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만 요양, 입영, 취약, 요입치, 요양, 입영, 군대 가는 거, 취약 학교 가는 거, 요입치 이런 경우는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습니다. 3부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4번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간판 철거는 맞습니다만 1개월이 아니고요. 지치 없이 간판 철거된다. 4번이 잘못되네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자, 간판 철거 사유 2폐취지요. 간판 철거 사유 2폐취 이전 폐업 취소 2폐취
이 배치. 요거네, 페어. 지치 없습니다. 간판 철거는 지치 없이 철거된다. 세트로 기억합니다. 이 배치, 지치 없이. 5번 중개사무소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증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라고 주문이 나와 있습니다. 3번이고요. 1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존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 특정한 아저씨만 이런 식으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 중에 하나여 중개대상부를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그냥 아저씨 제 집 좀 팔아주세요 그러면 일반중개계약. 아저씨만 이렇게 딱 특정하면 전속중개계약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건 당사자 간의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 유효기간은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3개월. 3월이다. 3월하고 3년간 보관한다. 이렇게 같이 세트로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에 헷갈릴까봐. 3. 이것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의 1회 이상 중개 업무처는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맞네요.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 위약금 지불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약금을 100% 지급해야 돼요. 100%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다른 개공이라는 얘기는 전속개공 외죠. 전속개공 외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해서 거래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했는데 100%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해서 지금 내용이 4번인 거 보니까 옳은 걸 찾나 봐요. 기억, 디귿, 레알. 요거네. 요거다. 요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전속중개계약 시 의뢰인 의무. 전속중개계약 시 의뢰인 의무 그러면 웨알스 기억하는 거죠? 웨알스. 자, 워낙 자주 나오는 거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준비해 주셔야 돼요. 자, 전속 개공 외의 다른 개공에 의해서 중개가 완성되었다. 이랬을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되죠. 그리고 개공의 소개로 의해서 알게 된 상대방과 개업공인중개사를 전속 개공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체결. 이 두 가지 경우는 중개보수를 100% 지급해야 돼요. 중개보수를 100% 지급해야 됩니다.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돼요. 위약금. 100% 위약금 지급해야 된다. 위약금 지급해야 된다. 자, 근데 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는 중개보수는 한 푼도 안 줘야 되죠? 중개보수는 한 푼도 안 줘야 돼요. 중개보수는 제로다. 단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용 지불 의무가 있다. 수험생이 이렇게 착각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거 왜 알스 이렇게 틀을 정리하시면서 하면 좀 실수가 적을 것 같아요. 해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 1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네.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4가지가 있죠. 주, 비, 토, 입 이렇게 기억했죠. 주, 비, 토. 1, 2, 3, 4. 그 중에 토지입니다. 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이제 확인 설명서에 체크해 준다. 이렇게 기억하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소노시설 같은 경우. 비소노시설 같은 경우는 뭐 사기업장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분뇨 처리장 같은 그런 비소노시설이 있으면 땅값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건 체크해 줘야 됩니다.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자, 일조량 등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 환경조건 같은 경우는 비주거용에 기재하는 거예요. 기재성에 비주거용, 주거용이죠. 주거용. 주거용에 기재하는 겁니다.
주거용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관리주체 유형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 유형에 관한 사항은 건물인 경우에 이제 관리주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용하고 비주거용에 기재하는 거예요. 주거용하고 비주거용 확인 설명서에. 비주거용 건축물. 따라서 토지 같은 경우는 맨 땅이 고리니까 건물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이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 기재할 사항이 아닌 거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정한 사항은 기재할 사항입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이런 거 예컨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이 토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이제 기재해 줘야 되고요. 접근성 및 입주 조건도 당연히 기재할 사항이겠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도로망이 어떻게 잘 돼 있고 도로라든지 또 교통시설 같은 게 얼만큼 접근성이 있느냐 이런 거에서 토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이런 거 다 체크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토지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해당되는 것은 요거 세 개. 네, 3번이네요. 1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래요.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아니죠.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2번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당사자한테 교부해야 되죠. 당사자에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해야 되는 게 아니고 5년간 보관해야 되고요. 3번 거래계약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는 게 아니고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4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가 아니고 이다예요. 이다. 자, 그러면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 거래계약서 필요성 한 번 더 복습해 봐야 되겠네요. 거래계약서에는 여기 이제 문표라 그랬어요. 거래계약서에는 설계 조건과 가야금 인물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이렇게. 자, 요번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도 필요지기사항입니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설계 조건과 가야금 인물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기재된다. 5번 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할인이 된다. 맞네. 요거네요. 5번이네요. 1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취소 처분하면 자격증 반납해야 되는데 취소 처분을 받아서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것부터 자반 7일 이내에 그 자격증 반납해야 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 이용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할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운영규정의 승인은 3월 내에 해야 되죠. 만약에 3월 내에 승인받지 아니부라면 삼승부라면 임의적 지정 취소당해요. 그리고 500과를 당합니다. 자, 워낙 중요한 거죠. 그래서 3월이나 숫자 3승벌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승인받지 아니부라면 임의적 지정 취소 500과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사고 쳤나 봐요. 중개업을 하는 중에 사고 쳤으면 손해배상 지급해줘. 손해배상하고 나서 15일입니다. 워낙 중요한 숫자라 그랬죠. 15일 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존해야 됩니다. 해서 긴 것부터는 니은 3월이 가장 길고요. 3월 그리고 15일 그리고 7일 되어 있는 3번이네요. 3번. 16번, 17번이네요. 1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이런 건 굉장히 시험장에서도 어려운 질문이고 깜빡하면 당합니다. 자, 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업무 보정 설정 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중개를 개시하기 전이가 아니고 중개 완성 후지요. 중개 완성 시에. 중개 완성이 되었을 때, 중개 완성되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가 작성되면 업무 보증에 관한 사항을 업무 보증 설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돼요. 설명해야 된다. 그거 주의하시되요. 중개가 완성될 때 한다는 거 시점 주의하시고요. 업무 보증 설정에 관한 사항을 뭐냐면 이제 그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 작성하고 확인 설명 작성하고 그다음에 보증관계 증서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거예요. 보증관계, 업무 보증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겁니다. 뭘 설명해야 되냐면 보공공 기금을 설명해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기출문제. 자,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기간, 그리고 요것들의 소재지, 그리고 기간, 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업무 보증 설정했다라고 하는 기간, 그리고 보상 금액, 나는 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1억 원 이상을 설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공공기금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지 않으면 이제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중개 개시할 때가 아니고 중개 완성 시에요.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같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해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업무보증 설정입니다. 업무보증 설정. 업무보증 설정은 등록 후예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죠. 업무 개시 전까지. 여기 아니에요. 업무 개시 전이 아니고 후가 아니고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보증 설정해야 돼요. 업무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이거 두 가지는 워낙 중요합니다. 자, 업무 보증 설정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고, 그리고 보증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중개 완성이 돼서 거래 계약이 체결됐을 때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워낙 중요하고 워낙 출제문이 좋아합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아니죠. 고의과실이 있어야 배상 책임을 집니다. 자,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 고의과실이 없는 게 아니고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의 책임은 고의과실 책임이에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5년이 아니고 공회는 3이죠. 공회 3 이렇게 기억합니다. 공회 3이라고 우리가 기억했어요. 공회 3.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이 중개인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할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XX인데 혼자 동그라미니까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자, 그 다음 1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 자격증을 양도란 말이 나오면 1,2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되어란 말이 나오면 1,2천. 이중으로 개설 등록, 이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1,2천.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가 있죠. 이중자만 나오면 무조건 1,2천. 중개거래인과 직접 거래란 경우는 3,000. 요거네요. 3,000.
5번 천막그 밖에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는 일종의 이중사무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중사무소니까 이중자 동그라미치고 1, 2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3, 3천짜리 요거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금쟁이라면 좀 외워봐야 될 것 같아요. 금쟁이. 요거. 금쟁이. 기억나시나요? 금쟁이. 네,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예. 단식, 방해로, 쌍, 승에 걸렸으나, 알을 먹고 간신히 났다. 이렇게 외웠었어요. 자, 단식방해 미직상투증 요거는 행정연골이 3, 3천이고 거초매알은 1, 2천이에요. 그래서 요거 직입니다. 직. 3, 3천입니다. 올해 반드시 나온다 그랬고 개정된 내용이 있다 그랬으니까 다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1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부과 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1번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백과 한번 암기해봐야 됩니다. 백과. 시험장에서 빨리 써놓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백과사전이 휴폐되었으니 종이쪽 거래가 되었으니 이전에 보증금을 반납하라고 문자로 게시하고 광고했다. 문자 성명 표시 의무 위반은 백과. 요거요. 백과. 그래서 게시 요거네. 게시 의무는 백과.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백과입니다. 자, 100만 원 이하 같은 전부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만 자격 취소되고 자격증 반납하지 않은 사람은 시도의사가 유일하게 백과 부과하는 거 나머지 그냥 등록관청이 백과 부과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문자 사용 의무 위반하면 역시 등록관청이 백과예요. 백과 문자 사용 의무 위반 백과입니다. 문자. 자, 4번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 방금 나갔네요. 업무보증 설정에 관한 사항, 업무보증 사항을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하지 않은 경우 백과야. 백과. 시도의사가 백과가 아니고 등록관청이 백과입니다. 등록관청. 백과가 한다. 보증. 다시 한번요. 백과사전이 휴폐되었으니 이전에 보증금을 반납하라고 문자로 게시하고 광고했다. 요거예요. 보증에 관한 사항.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입니다. 설명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으면 백과. 4번이고요. 5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 운영한 경우 거래 정보 사업자죠. 거래 정보 사업자란 말은 무조건 국장 500과예요. 국장 500과. 국토교통부 장관 맞네요. 500과입니다. 임시침수 500과다. 마지막 문제네요. 2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본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의사가 지시하는 연수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2번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을 하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건데요. 옳은 건.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이 아니고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일시상소 내용 등을 대상자한테 통지해야 됩니다. 2년 통지 이렇게 기억했어요. 2년 통지. 1개월이 아니고 2개월입니다. 4번 연수교육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가 아니고 12시간 이상 16시간이고 3시간 4시간은 직무교육이죠. 교육시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 고용항의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1년 이내에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는 직무를 받아야 한다. 직무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옳은 걸 찾는 거니까요. 2번이 되겠네요. 자, 다 마쳤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들 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